2023년작 영화 유령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유령이란 영화는 1930년대 실제로 활동했던 아나키스트 단체 흑색 공포단의 상하이 63점 의거 사건을 착안하여 만들어진 추리물이고, 항일 조직 흑색단이 유령이라는 이름의 스파이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이 같은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총독부는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임 경호대장 카이토는 일부러 흑색단 방식으로 가짜 공지를 보내서 외딴 호텔로 5명의 용의자를 불러 모으죠. 그 5명의 용의자는 통신과 감독관인 무라야마 준지, 통신과 암호 전문 기록 담당인 박차경, 전무총감 직속 비서 유리코, 암호 해독 담당 천은호 계장, 그리고 통신과 직원 백호,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고발하고 누명을 씌워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이 영화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음. 게 그런 밀실 살인 사건 같은 추리물, 추리 장르의 굉장히 시그니처한 대사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로 시작해서 그런 공간 이동이 적고 대사로만 이루어지는 좀 지루한 전개를 가질 법한 영화지만 지루해질 때쯤 갑작스러운 액션씬이 등장하면서 네. 많이 긴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음. 뒷부분은 공간이 확 이동이 되면서 음. 좀 더 액션씬도 많이 나오고, 뭐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질질 끌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상업적인 고려가 많이 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추리물로 시작하는 구조인데 답이 나와 있죠. 앞에 이한희 씨, 그 박차경의 거사와 관련된 장면들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줍니다. 다 맞아요. 보여줘요. 네. 그래서 범인은 나요, 유령은 나요 음.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갈등을 액션으로 부수고 나올 거였으면 왜 초반에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는가 음. 하는 의아함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배경이 일제 시대인 서부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좀 재밌지 않나. 서부극 같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처음에 초반에 보여주는 미장센들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호텔 같은 게 사실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되게 괜찮았었어요. 막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나 샤이닝이 살짝 떠오를 정도로. 저 시대에 저런 아름다운 별장이 네.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말이죠. 영화 흥행 스코어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 안에 유령이 있다라는 그 광고 문구 자체가 좀 장르적으로 마이너한 느낌을 줬어요. 왜냐면 음. 일제 강점기고 개화기다라는 음. 이 시대 배경 자체가 가진 침울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막 뭔가 비가 추적추적 내릴 것 같고. 음. 근데 그런 걸 다룰 때에 벌써 화면부터 칙칙하고 그 시대의 슬픔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놈놈놈이나 암살 같은 영화들은 굉장히 심플한 감정 위에 거의 활극으로 다뤄서 이런 시대적인 단점을 극복했거든요. 음. 근데 그 위에서 모호한 추리극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왠지 썩 끌리지는 않았어요. 음. 여기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저 이야기를 굳이 보러 요즘 비싸진 티켓값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갈까? 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게 했어요. 이 소재부터가 좀 그랬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영화관 가격 부담이 진짜 심해졌잖아요. 그쵸. 예. 그 목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설 만한 매력이 딱히 없었다?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영화 문구가 어떤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배우 하나한테 이야기가 몰리는 게 아니고 이야기들이 좀 분산되는 느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각자를 약하게 한 면이 있었죠, 캐릭터들이. 네. 예.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 볼까요? 각 배역에 대한 스토리 할당이 잘 되었는지? 일단
처음부터 그 이한희 씨가 연기한 박차경이라는 이 사람이 항일 조직의 스파이다, 유령이다라는 걸 밝히고 가니까 다소 비중이 낮은 다른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천계장이나 이백호 네. 그 젊은 친구. 사실 거의 시선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유리코 그 박수남 씨가 연기한 네. 이 친구가 또 다른 유령이었다라는 설정은 뭐 놀라운 반전이었다기보다는 조금 뜬금없이 맞아요. 제시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좀 황당했죠. 앞에 그거를 깔아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유령은 이 안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한이라면 다른 데에서 그런 식의 항일 액션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식탁에서 장면 있잖아요. 너무 네, 거기서 뜬금포였어요. 갑자기 네. 달려들어 가지고 네. 그 다카하라한테 막 칼 던지고 하는 장면이 맞아요. 되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나쁜 의미로 말이죠. 맞아요. 예. 저는 그 장면이 유난히 아쉬웠던 한 아. 장면을 꼽자면 그 장면이거든요. 네. 박차경이 유령이라면 사실은 박수담을 바로 도와서 공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백호란 친구를 끌어안고 갑자기 서정극을 펼치는 그 거예요. 친구를 응급처치해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결국에 죽었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예. 그냥 이 한 배역당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한 명을 잡아낸다는 그 추리극적인 매력도 이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얘도 유령이고 쟤도 유령이야? 뭐 그 맞아요.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의미였어? 라고. 그리고 그쵸. 유령이 밝혀진 순간 자기 육체적인 활극으로 여길 다 뚫고 나가는 게 앞에 상황이 무슨 의미였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나마 그 유리코라는 캐릭터는 많이 할당을 받은 편이에요. 저는 더 나빴던 게 이 무라야마, 설경구 씨가 연기한 무라야마와 박혜수 씨가 연기한 다카하라. 이 둘은 정말 무딘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왜 여기에 있나? 네. 그러니까 이 둘의 태도와 그런 관계도가 참 잘 안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플래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짚어주지만 않았더라면 이 무라야마 캐릭터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쵸. 내가 유령을 잡겠다니. 네. 자기가 유령으로 그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막 네. 대장처럼 나와가지고 내가 네. 너희를 잡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 하면 그리고 실제로 잡지도 못했고 그 설경구 씨 무라야마는 박차경이 유령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전혀 행동을 안 하잖아요. 몇 번 치고받은 다음에 네가 유령이냐? 네가 대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매하게 군 것도 굉장히 캐릭터에 엣지가 없다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그렇죠. 저는 제일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영화 속의 폭력에는 불가항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폭력을 본다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정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연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였어도 저 폭력에 저항하기 힘들었겠다. 나였어도 저런 데선 긴장됐겠다 하는 그런 걸 줘야 돼서 그 공감을 토대로 영화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영화의 폭력은 그 방향이나 수위면에 있어서 되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총을 머리에 겨누고서 쏘지든 않고 줄줄이 말만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박혜수 씨와 설경구 씨의 관계는 계속 그런 관계였어요. 네. 쟤는 뭐야? 쏘려면 쏘고 증오하려면 증오하고 협력하려면 협력하지. 뭐 총 머리에 대고 너는 뭐 했던 놈이지, 너는 친일파지, 너는 조센징이지 이렇게 줄줄이 말하면서 총을 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협력도 안 해요. 싸우기는 주먹으로 엄청 싸워요. 주먹이랑 말로만 엄청 싸우면서 서로 총은 안 쏘고 결단은 안 내리고 그리고 얼굴에 쏴놓고도 빗 맞는 장면 맞아요. 너무 많이 네. 많았어요. 이 영화에서 얼굴에 스쳐가면서 전 총을 그렇게 쏘는 거는 거의 그 뭐 서부국 건맨이 와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짧은 거리에서 사격을 했는데 안 맞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추리극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캐릭터와 저 캐릭터가 진심으로 싸울 작정인지 협력할 작정인지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그런 무리수적인 묘사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앞에 부분이 그런 장면들이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이 인물들을 그래서 얘가 범인일까 쟤가 범인일까를 긴장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뭐야 막 싸우려면 싸우고 아니면 아니고 음. 추리를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 것이지 이제 모호하게 끌고 가면서 그 말로만 갈등하는 그게 되게 나쁜 의미에서 그냥 무대적이다. 음. 영화적이지도 않고 무대적인 느낌이 있고 음. 무대에서 실제 총을 쏠 것 같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영화 세트장 안에 차려진 무대에서 이 친구들이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굉장히 어. 감정이 빠져나온 듯한 그런 체감을 하게 어.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난히 아쉬웠던 한 장면을 꼽자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긴장을 해치는 네.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박차경이랑 유리코가 막 나갔다 들었다를 많이 해요. 전화기 좀 줘 하면서 막 땡깡 부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 상황 자체의 긴장감을 되게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가 이 별장이 말만 별장이지 사실은 감옥이어야 네. 되거든요. '아 여기서 살아나가기 음. 힘들겠구나.'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여기 밑에 고문실도 있고 되게 무섭다. 여기서 아무나 유령으로 지목해서 내가 살아나가야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공간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맞아요. 앞에 하나도 안 그런 장면들이 무섭죠? 예. 오히려 여기에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5명의 용의자가 너무 캐릭터들이 세기 때문에 네. 어 오히려 이 친구들이 압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역사적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은 게 일단 그렇게 화려한 데서 취조하고 매너도 너무 좋고 "안내해 그렇죠. 드릴게요." 이러면서 각각 방에 넣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이 시대 배경이 일제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이렇게 대우했다? 네. 이완용 말고는 이렇게 대우받은 사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설정이죠. 저는 혹시나 이 네. 영화가 이 사람들이 총독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엘리트고 그래서 음. '조심조심 대했나?'라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중반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이 사람들 자리에 딴 사람들이 들어가서 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일본군들이 싹 이 사람 고문실에 넣어 놓고 다 고문하면서 5명 다 죽여도 없는 상황 같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힘의 관계, 네. 이 폭력의 타당성, 음. 불가항력적인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느슨했죠. 음. 예. 그래서 이한이가 담배 피면서 자기 지갑 찾아 달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텔의 손님인 것처럼 마치 예. "내 지갑 거기 있으니까 찾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군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약간 이러면서 뒤적뒤적하고 그 장면도 그 상황에서 이한이가 '여기가 연료창고구나.'라고 알게 네. 너무 되잖아요. 쉽게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말도 허용하고 안 있었던 거죠. 되는 사실성이 너무나 떨어지죠. 진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를 배경으로 재현하고 싶었던 유럽 고딕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음. 미술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짜맞추기 위해 인과관계를 허물어뜨리다 보니 뭔가가 어색해지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저런 대우를 하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되고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관객이 네. 바보가 예.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관객들한테 보여줬다면 좀 다른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설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소설인 그 작가 마이지아의 풍성, 음. 네. 바람소리라는 소설이 원작이고 실제 중국에서도 바람소리라는 영화로 먼저 나왔어요. 네. 어 입장 차가 어떨진 모르겠는데 중국은 전 국토가 일본한테 점령당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네. 나름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전쟁을 치렀어요, 일본이랑. 네. 근데 우리나라는 30 년간 그냥 속국인 채로 골수를 빨아먹히고 있었던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두 국가를 다룬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그냥 수탈당하고 있었던 음. 상태와 굉장히 느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음.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군, 일본 군사의 이미지는 훨씬 더 거칠고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실제 우리나라 독립지사들이 당한 일들을 하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영화적인 미장센을 소화하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허용치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소설의 원전이 된 그 중국 배경하고도 상당히 좀 다른 거예요. 일본과의 보니까. 관계도 좀 네. 다르잖아요, 형태가. 네. 예. 중국도 2차 대전 때 많이 당하긴 했지만 예, 네. 우리나라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여기에서 매력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미술과 의상 음. 이런 부분은 다 매력적이고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줬어요. 음. 그리고 배우들이 저는 이한희 씨의 매력이 굉장히 살아난 영화였고, 이한희 씨의 모든 복장과 음. 그 호텔에서 이렇게 스파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사람 정말 그런 저격수 맞아요. 같은, 예. 독립지사 저격수 어. 같은 느낌을 많이 줬어요. 저도 이하인 씨가 '몸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네. 받았거든요. 극한 직업? 거기에서도 막 뛰고 액션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것까지 보니까 '아 이 배우가 어떤 액션 배우로서의 자질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피지컬이 만들어내는 네. 그런 '상대해 볼 만하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어 좋았어요. 저는 이한희 씨와 설경구 씨의 격투신도 꽤 말이 되는데 싶었어요. 그쵸. 예. 원래 같으면은 사실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 남자가 1대1로 싸웠는데 비슷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사실은 많은데 '저건 100% 연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많은데 이한희 씨니까 '저 네. 펀치가 묵직해 보인다.' 네 예. 맞아요. 그 느낌이 살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한희 씨의 카리스마를 굉장히 잘 살린 영화다.'라는 느낌이 음. 좋았죠. 저는 사실 그 장면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사실 이 개개인들의 설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집중할 수 없는 게 있었지만 설경구 씨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조선인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살하게 그냥 방치한 거고. 네. 근데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피를 조선인의 피를 다 짜내는 심정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자기가 다쳤을 때 알코올로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닦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 피가 막 더럽다는 듯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강박적으로 닦아요. 빡빡 예 닦아내죠. 예. 예. 그 장면과 이어져서 보면 '아 이 장면은 연출을 잘했다. 혹시 설경구 이야기에 집중을 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 장면이에요. 네. 캐릭터의 자기 열등감,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잘 다뤄진 씬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고런 그쵸. 설정들이. 근데 네네. 왜 이렇게 안 보였는지 몰라요, 그 캐릭터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장면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한 거지 내가 되게 공감 가게끔 저게 음. 느껴지거나 와닿진 않았거든요. 이미 시점 자체를 이한희 씨, 박차경 캐릭터의 등 뒤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게 네.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야 설경구라는 사람은 그냥 저 친일파 저 중에 하나, 네. 저 일본군이랑 결탁해 있는 고위 관료 그중에 하나고, 별로 정감이 갈 만한 요소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 친구는 뭐 때마다 일본어 쓰면서 음. 일본인처럼 행세하질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캐릭터의 입체성 이전에 더 중요한 건 감정이입이 될 만한 매력도인데, 음. 매력이 있었나? 예? 음.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던 캐릭터인가? 음.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 입체성만 만들어 놓고 '나 캐릭터 잘 만들었지.' 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작품들을 보면은. 네. 예. 작가 입장에선 얘도 아끼는 캐릭터고 얘도 아끼는 캐릭터인데 그중에 뭘 하나 뺀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근데 예. 휘리릭 그 편집 다 하고 나서 휘리릭 지나가는 장면들 속에서 그 캐릭터는 관객한테 머무를 시간이나 여유가 많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만한 한두 명의 캐릭터 말고는 그렇게까지 개인 서사에 정을 주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쵸. 그런 식의 패착의 아주 대표적인 느낌이었어요, 설경구 씨 맞아요. 캐릭터는. 네. 많은 입체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스토리를 저희가 스스로 각색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별장에 도착했는데 음. 한 명을 피투성이 상태로 이렇게 지하에서 끌고 나오면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미 아. 고문이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1 시간마다 순번 정해서 고문할 겁니다. 음.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좀 긴장 넘치게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 피투성이가 돼서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음.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지.'라는 상황에 오면 쪼끔 더 긴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소를 칙칙하지 않고 굉장히 유럽 고딕 양식으로 멋지고 세련되게 다루고 싶었다면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스토리상에서는 쪼끔이라도 그런 긴장감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해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긴장감이 너무 예. 그러니까 없죠. 고문을 이미 시작하면서 네. 이 별장 신문이 시작되었고 너희들은 어. 매 시간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갈 각오를 하고 유령을 찾아내라. 아 뭐 그럼 이런 것들이 훨씬 필요했을 것 무서웠겠네요. 같아요. 네. 예. 괜찮네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설경구를 유령으로 설정하고 설경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든가 아니면 설경구 캐릭터를 아예 뺐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두 명의 여성 총잡이 이야기로 가든지 아니면 설경구를 그냥 그 조선계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사가 분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분산되고 네. 한쪽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쪽을 되게 매몰시켰다는 느낌이 강하죠. 맞아요. 그 예를 들면 밀정에서 송강호 씨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 설경구 씨 캐릭터랑 비슷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친일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론 '내가 독립운동가들을 좀 도울까?' 음. 도울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런 쪽의 유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잘하면 설경구 씨 캐릭터를 그런 쪽의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모두가 친일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가 유령이었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네. 유령을 2 명씩이나 다룰 거면 이 안에서 범인 찾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쵸. 5 명이어도 상관이 예. 없죠 모두를 사실. 다 그런 때에 그냥 힘을 합치는 존재로 해도 상관없지 않았나. 오. 예. 그것도 각자의 괜찮네요. 논리를 가지고 음. 도울 수 있잖아요. 예. 음. 근데 생각해 보면 밀정도 사실 캐릭터가 많은데 산만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밀정이나 암살 이런 것도 캐릭터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느낌 이 영화가 유난히 산만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톱니바퀴로 힘을 각자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서로가 음. 서로의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밀정이었다면 이 영화는 톱니바퀴처럼 있다가 한 톱니바퀴 2 개가 핑 튕겨 나가더니 2 개가 바퀴가 돼서 막 굴러가서 끝나 아 버리는 그러니까 나머지 톱니바퀴들은 뭔가 역할이 애매하게 돼 버리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쪽의 그렇네요. 이야기가 너무 박차경과 유리코 이한희 씨와 박소담 씨 얘기로 너무 흥분해서 달려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밸런스를 깨면서 그 둘 얘기 집중할 필요가 있었나? 예. 아니면 둘 얘기를 할 거면 둘한테만 집중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앞에는 추리극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한테 상당한 특색을 줘야 했고 예. 예. 그런 거 보면 유리코는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서사가 그렇게 막 나오지 않고 나중에 잠깐 되게 축약해서 나오죠. 그렇죠. 네. 예. 내가 고문받다가 네. 여기도 당첨하고 저기도 예. 상처나고 막 그랬다. 막 어. 다 부상당한 와중에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약간은 애매하기도 그 했고. 예.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좀 숨겨진 코드라고 하면 퀴어 코드가 있잖아요. 음. 유리코가 박차경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이런 일에 뛰어들었냐? 그런 배경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물어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 때문이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솜씨. 예 그렇죠. 영화 네. 초반에 총독을 저격하고 실패해서 사살당한 난영이라는 예. 캐릭터. 네. 그 이솜 씨가 그 관계가 그냥 동료 관계인 것처럼 나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솜 씨였구나.'라는 걸 음. 뒤늦게 알게 되게 하는 구조죠. 네. 그 뒤에 영화 막바지에 그 동료들을 지하에 묻어주는 장면에서 그 구석에 놓인 사진을 보고 박소담 씨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음. '아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 음.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퀴어 코드가 있었죠. 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퀴어 코드를 되게 오버해서 가져가지 않고 약간 나중에 담담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박서담 그렇죠. 씨가. 예. 그리고 이한희 씨도 "독립이 되면 뭐 하지?" 뭐 이렇게 말하다가 "담배나 끊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네. 되게 그 퀴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벌어지는 대화가 그냥 고런 대화였다는 거? 그쵸.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네. 않게. 예. 담백했다는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감독이 너무 감독이나 작가나 아무튼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게 아닐까. 그쵸. 뒷부분에 너무 활극처럼 가는 네. 것도 앞에의 장르적인 그 깔아둔 복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급발진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 그 두 사람이 기관총 들고 나와서 총독을 살해하는 장면도 약간 환타지처럼 그쵸. 보였더란 말이죠. 네. 예. 복장도 그렇고 예. 갑자기 너무 서부극 예 느낌으로 입고 너무 나오죠. 장르물처럼 네. 예 대부인가? 뭐 하는 하게 네. 만드는 그런 게 좀 영화의 무게감을 떨어뜨린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암살 같은 경우는 어 영화가 장난스러우면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엔딩에서 결국에 그 친일파가 법정에서 단죄 못 받고 음. 유유히 돌아가는 걸 두 사람이 쫓아가서 저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친일파 한 명 처단한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 그 장면은 뭐 통쾌하기도 하지만 톤에 맞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길 한복판에서 기관총 들고 두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총독을 암살도 아니고 그냥 벌집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아주 끔살시켜 버린다는 게 네. 너무 영화 톤에 안 맞는 판타지가 음. 아닌가 해서 되게 통쾌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쪼끔 아마 '이 두 사람의 상상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예예. 조선에 저런 일이 없었잖아. 어. 저렇게 통쾌한 서사가 없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통쾌함도 그 전체적인 톤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통쾌한 건데 쪼끔 튀어나온 못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통쾌하게 갈 거면 처음부터 액션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에 반토막 정도를 추리극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에 갑자기 전개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색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해 볼까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다른 이상한 별장. 예 이게 음. 제 한 줄 평이고요. 별점은 2개 드리겠습니다. 예. 음. 근데 뭐 이 영화가 네. 흥행에 굉장히 좀 스코어가 저조하다고 여러 번 그 "한국 영화의 비상이다."라고 할 네. 정도로 기사도 나오고 한 거에 비해서 저는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실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저도요. 예예. '생각보다는 잘 만들었네. 네. 근데 관객들이 왜 그렇게까지 외면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 음. 시기적으로도 안 좋았고 음. 소재적으로도 좀 마이너했고 뭐 그런 음.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우리나라 영화 팬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제 한 줄 평은 "반찬은 많은데 밥이 없네." 아. 이거 저도 별점은 2개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그쵸. 저 이 영화를 보면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흥행하기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인디 영화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흥행 스코어가 저조해지니 평균 스코어가 저조해지니 들이는 돈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영화 그냥 시대극 이런 영화들이 점점 나오기 힘들어지겠죠. 네. 그럴 것 그런 점이 좀 같아요. 아쉽네요. 저도 이게 만약에 OTT로 가고 시리즈로 나왔으면 훨씬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 세트와 네. 이 캐스팅으로 그쵸. 쪼끔 늘려서 한 네. 4 부작 5 부작으로라도 네. 만들면 좀 독특한 시리즈 하나 봤다 그런 느낌을 네네. 줬을 것 같은데 예. 저는 한국 영화 응원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네. 저도요. 네. 저도 영화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리고 OTT 예. 시리즈도 좋지만. 예. 이런 시도는 다 뜻깊은 시도예요. 이건 네. 찍어내고 있는 진부한 영화들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음.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난할 건 없어요. 네. 네. 사실 저도 평은 안 좋게 줬지만 일단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도도 좋았고 배우들도 열심히 했고 좀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